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라는 유명한 노래 아시나요? 모두가 가족을 만나러 집을 나서는 시기가 있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집을 나서기 전에 집 주변을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문을 잠그고 집을 나섭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경고가 있어요. 통계적으로 대부분의 절도 사건이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12월 5일, 6일, 11일, 17일, 18일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사실 크게 놀랄 일은 아니죠.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되면 집안에 새로운 선물이 가득해지기 시작해요. 어머니를 위한 값비싼 옷걸이, 아버지를 위한 최신 기기를, 조카를 위해 자전거를 샀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돈도 적지 않게 들었을 텐데요. 도둑들의 눈빛이 벌써 달라지기 시작하네요. 해가 진 늦은 오후나 초저녁에 집이 가장 취약해져요. 도둑들은 퇴근 후 집에 돌아오기 전에 재빨리 행동해요. 주말 저녁은 도난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시간대이기도 해요. 그리고 파티나 저녁 식사를 할 때는 늦은 시간까지 외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둑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외출 중이라고 해서 안심할 순 없어요. 하지만 도둑에게 소지품과 행방에 대한 단서를 적게 제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방 조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골판지 사람들과 가짜 파티를 여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우리는 항상 창가에 드릴을 두는 경향이 있죠. 모든 것이 더 아늑하게 느껴지고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멋지게 장식된 드릴을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매력이 있잖아요. 하지만 집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창가에 나무를 두는 것은 절대 금물이에요. 또한 선물들을 마침내 열 때가 되기 전까지 며칠 동안 나무 아래나 창문 근처 등의 눈에 띄는 곳에 보관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도둑이 귀중품을 빠르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창문에서 트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절도범은 주인이 집을 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침입할 수도 있어요. 연휴 동안 집에 있을 때나 집을 비울 때나 항상 조명을 타이머로 설정하는 것이 현명한 아이디어예요. 여행을 떠날 예정이라면 평소 집에 있을 시간에 조명을 켜둬서 집이 비어 보이지 않도록 하세요. 타이머는 단 몇 시간 동안만 방문할 경우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타이머를 설치할 수 없다면 조명을 켜둬서 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도둑은 결국 아무도 문을 닫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지만 짧은 휴가를 떠나는 경우엔 요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을 켜두는 데 드는 비용이 침입에 드는 비용보다 항상 저렴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창문을 통과해서 집 내부로 연결되는 연장선으로 실외 조명에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중단하는 것이 좋아요. 창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도둑이 침입하기가 훨씬 쉬워질 수 있거든요. 대신 항상 배터리로 작동하는 조명을 사용할 수 있어요. 파티, 저녁 식사, 모임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팔로워들에게 새 드레스가 어떤지,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적어도 이벤트가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는 집을 비워두고 도둑이 침입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알리는 것과 같으니까요. 오프라인 상태를 유지할수록 여러분과 집이 더 안전해져요. 소셜미디어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해놓고 위치, 상태 등을 공유하더라도 도둑이 해커일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집 밖에 여분의 열쇠를 숨겨두면 사무실에서 열쇠를 잊어버렸거나 엘리베이터 틈에 열쇠를 떨어뜨렸을 때 유용해요. 하지만 이는 도둑들의 일을 더 쉽게 만들어줄 뿐이에요.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더라도 사람들이 열쇠를 숨기는 일반적인 장소를 빠르게 검색하면 열쇠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대신 믿을 수 있는 이웃이나 친구에게 열쇠를 맡기고 돌아올 때까지 보관하면서 가끔씩 또는 매일 집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웃이나 친구에게 집을 비우는 동안 택배를 받아줄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다면 집을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일부 온라인 주문이나 우편물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배송업체가 매우 바쁜 연말 연시에는 더욱 그렇죠. 집에 없을 때 택배가 도착하면 배달원이 문 앞에 그냥 두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택배와 편지가 현관에 계속 쌓이면 도둑이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이 상자를 가져가도록 유도할 수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택배를 추적하고 이웃에게 언제 도착할지 알려주세요. 뿐만 아니라 신문, 잡지 또는 정구서와 같은 예정된 배달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떠나기 전에 보석, 예술품, 전자기기 등 귀중품의 사진을 찍고
모델과 일련 번호를 기록해 두세요. 도둑이 집에 침입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진 않지만 실제로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는 경우 유용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컬렉션에서 뭐가 누락되었는지 알 수 있고 경찰에게 사진을 보여줄 수 있어 도난당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도둑은 종종 사다리, 정원장비 또는 문이나 창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침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점 도구를 찾으려고 주변을 둘러봐요. 그렇기 때문에 창고나 차고 안에 이런 물건을 안전하게 잠궈야 돼요. 그러면 도둑이 물건을 부수거나 창문으로 올라가는 방법을 알아내기가 훨씬 어려워지고 그동안 누군가 도둑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알아채서 범죄를 완료하지 않은 채 도망치게 할 수 있어요. 날씨가 더운 곳에 살고 있더라도 집에 있을 때도 사용하지 않는 방의 창문은 열어두지 마세요. 그리고 집을 나서기 전에 창문이 모두 단단히 닫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항상 창문 잠금 장치를 사용하고 방충망을 보안용으로 교체하세요. 연휴가 끝난 후에는 값비싼 선물 상자를 집 밖의 쓰레기통 근처에 쌓아두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잘못하면 절도범이 무엇을 받았는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원하는 물건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침입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돼요. 또한 도난당한 물품을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두 번째 침입을 시도할 수 있어요. 대신 포장을 잘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좋아요. 또는 벽난로에서 태워 집안을 아늑하고 안전하게 유지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연중 어느 때라도 침입자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은 항상 유용해요. 그리고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사용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알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지 않는 한 알람을 잘 설정해두지 않아요. 알람을 설정하는 걸 습관으로 만드세요. 침대에서 자고 있는 동안 도둑이 침입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외출할 때뿐만 아니라 들어올 때도 알람을 사용해야 돼요. 자, 목록에서 모든 예방 조치를 확인하셨나요? 좋아요. 그럼 행복하고 안전한 휴가 보내세요.